이슈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서 인사한 뒤에 나눈 얘기가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소위 불리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정의 빌미가 좀 필요했는데 이것 때문에 조정이 온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네. 이게 이 정도까지 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더 이상 퍼지면 안 되겠지만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시장으로 볼 때는. 예, 뭐 이런 사태가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런 얘기는 뭐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몇 번 들었죠, 과거에도. 사스, 메르스 예. 다 같은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번에도 중국 우한 지역 뭐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면 상하이 왼쪽, 남경 그 난징 왼쪽 예. 아마 그 장가계가 가까울 거예요. 우리 저 관광 많이 가는. 예, 저희 어머니 많이 갔다 오셨어요. 네, 저도 뭐 예. 한참 전에 다녀온 비가 그렇게 기억이- 온다면서요? 처음에는 와 그러는데 예. 한 뭐 대여섯 시간 지나고 나면 감흥도 없습니다. 산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자, 이게 그래요. 정덕 앵커 말씀하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요.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된 것 같아요. 핑계. 핑계. 너무 급하게 오르기만 하던 시장이 예. 자, 이제 어제 뉴욕장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로 휴장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뉴욕 변수는 없는 가운데에 오늘 조금 뭐 어떻게 가야 될까 헤매다가 급격하게 지수가 빠지고 환율이 뛰고 예. 특히 중국 시장부터 해서 했던 게 이 뉴스 때문이었죠. 지금 이제 외신에서는 블룸버그가 제일 크게 보도하네요. 예. 뭐 CNBC나 마켓워치나 이런 데보다 블룸버그는 거의 뭐 이걸로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뉴스가 이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부인해왔던 사람 간에는 전혀 안 된다 했던 부분을 중국 당국도 결국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 아, 못 믿어요, 쟤들. 아, 참. 도대체 믿을 놈들이 없어요. 저가 미사일 쏴서 비행기 격추시켜놓고 그 얘기를 갖다 그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던 이란 정부 말이에요. 예. 하루 만에 결국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 우선 이 사진도 보세요. 마스크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무슨 물샐 틈 없는 방호복이죠. 무슨 반도체 연구실에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제조 공정이나 이런 데도. 그쵸. 네, 그런 상황이고. 뭐 브라스포 만든 거기도 맞아요. 공정한 데도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런 게 그게 나오네요. 뭐 중국에서는 중국 주식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뭐 투자자들이 불리시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어쨌거나 이 뉴스 때문에 상하이 지수 꺾이는 거 보세요. 꺾이는 거 보이는데 깎이네요. 네. 특히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눈길을 끌죠.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위안화도 결국 오늘 하락 달러 위안 환율이 하락하던 위안 강세만 보이던 그 흐름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으로도 뭐 여기서 바로 밀리기보다는 뭐 6.81에가 바로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또 접힐 만한 레벨로 오기는 왔어요. 예. 자주 꺼보는 피보나치도 그렇고 구름대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 이 뉴스까지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도 지금 사실 코스피가 어제 이 데일리 캔들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앞정이 나와버렸잖아요. 앞핀 눕혀놓은 것처럼 슈팅스타라 그러죠. 유성형이라고. 자, 여기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거래량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신경 쓰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어느 정도 과매수 그리고 환율이 1150원에서 상당히 단단하다 지지선 이런 느낌이 있던 차에 이 뉴스에 결국 60원대로 훌쩍 올라서는 뭐 그런 흐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 뉴스가 또 이제 그거 하잖아요. 춘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동 많이 하겠죠. 좀 걱정이 될 만한 이슈죠. 이슈네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은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자금성에 트럼프도 뭐 누구도 못 들어갔다는 거 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 그 사진 찍었다는 그 사진 찍어서 자랑질했던 그 무슨 뭐 혁명 원로 손자 며느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진이 지금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벌컥 뒤집어졌는데 예. 그걸 갖다 중국 관영통신에서도 자꾸 저거 얼굴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묻히는 기사가 아니고 그걸 자꾸 회자시키다 보니까 혹자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한 폐렴 이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하니까 예 오늘 뉴욕장까지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지선물 흐르면서 지금 선물 좀 예. 밀리고 있나요? 예 아. 관찰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블리시 얘기였는데 중국 주식에 대한 블리시 얘기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2007년 8년도에 그때 뭐 중국 주식 너도나도 펀드 투자 그때 이후에 이 얘기 나온 게 처음 아니에요? 거의 뭐 십수년 만에?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아까 그 소개해드렸던 제목만 소개해드렸던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오나요?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불리시한 적이 없다. 최근 수년 동안에 중국 주식에 관해서 예. 그 근거가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지금 마진 데트 그러니까 빚내서 하는 거예요. 빚내서 하는 게 지금 1 트릴리언 같으면은 1조 위안인가 봐요. 예. 예, 그런 식이고 네, 위안으로 돼 있네요. Y축에. 지금 이제 1조 한 뭐 500억 위안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언제? 2018년 초 무렵까지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2018년 초가 뭐였는데? 이때 말입니다. 2018년 초 여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주식이 얼마나 좋았어요? 1년 동안. 예. 달러 약세. 그러고 나서 쭉 갔다가 2018년 초까지 이 와중에 그때 2017년에 사람들이 2018년 해넘기면서까지 빚내서 막 투자하다가 2018년 2월 훅 자빠졌던 기억 나잖아요. 그랬던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렵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 주간 차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나? 2000 차트가 지금 작아가지고 예. 여기 같은데 예. 2017년 17년. 네 여기죠. 예, 거기에. 자, 요 무렵입니다. 자, 이 무렵에 그러면 빚내서 장이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장이 갔다는 거고. 그럼 이게 다야? 지금 훅 올라갔다 2015년에 올라갔다 2016년에 자빠졌던 이게 다야? 더 큰 그림 볼까요? 더 큰 그림 보면은 상하이는 지금 좀 전에 봤던 게 여기입니다. 이 구간을 봤던 겁니다. 이 구간을 봤던 거고 진짜는 여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예. 금융위기 오기 전에 이렇게까지 치솟다가 다 까먹었던 장.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2017년 그때 빚내서 갔던 게 이 무렵인데 이 무렵만큼 지금 빚은 내고 있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통찮아요. 이거 뭘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글쎄요. 사람들이 빚내서 주식에다가 이렇게 달려드는 그 강도는 이 무렵이나 별 차이 없는데 예. 지수 자체도 레벨도 낮고 이 올라가는 속도도 그렇게 그만큼 시장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중국 시장이 무겁고 돈으로 이렇게 막 땡겨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때만큼이나의 어떤 그 탄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런 느낌도 좀 이제 들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우한 폐렴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온다. 내일은 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긴급하게 또 위원회 갖다가 소집한다. 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 장이 한번 밀릴 만도 하죠. 홍콩은 더 많이 밀리네요. 홍콩 시작부터 갭으로 1% 밀고 그러니까요.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어쨌든 간에 중화권과 연결이 좀 긴밀하게 특히나 뭐 위안화 같은 경우는 거의 연동된다라고 보기 예. 때문에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위안화 얘기 드렸으니까 잠깐 환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기사는 저희 아까 뭐라고 찾았냐면은 기사가 이런 거였어요. 그 환율 급락에 달러 예금이 올라가고 있고 뭐 환율 급락과 기업 개인의 외화예금 잔액이 막 늘어났대요. 근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환율 겁나게. 예. 네. 근데 지금 1,150원대는 좀 지키긴 하는데 60원대를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러긴 해요. 환율을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게 참 묘하죠. 예. 그 환율이 급락하는 시점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는다는 것은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달러 약세의 어떤 공포에 젖어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달러마저도 내파는 정도가 아니고 이걸 갖다 자꾸 싸게 달러를 살 수 있는 기회로 자꾸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아까 여기서 1,150원이 좀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 이게 작년 4월로 갔을 때 1분기 GDP 안 좋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0.3% 처음에 예. 그렇게 나왔을 때 훌쩍 올라가 가지고 이 마침내 1,150원을 열었다가 이 1,150원 다시 밑으로 오나 했다가 이게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1,150원은 안 깨지는 거예요. 예.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당국의 역할도 컸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개입을 하죠. 매도 개입을 예. 했었다는 얘기죠. 매도 개입을 했었다는 얘기는 또 상대적으로 이 아래쪽 1,150 내지 1,140이라고 이 크리티컬 레벨 아래로 오면은 또 아래쪽으로의 급격한 하락 추세를 갖다가 좀 스무딩하기 위한 당국의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죠. 1,150원 붕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지금 여기 1,150원은 이른바 목선, 네크라인입니다. 예. 이거 만약에 깨지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도 기술적으로는 이 헤드앤숄더의 높이만큼 자 1,150, 1,220이라 치면은 예. 70원. 1,150에서 70원 빼면 1,080원. 와. 여기까지도 얼마간에 걸쳐서 갈지는 몰라도 거기까지를 갈 수 있는 장이 되니 이걸 지금 시장이 쉽사리 승부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달러도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달러가 그러면 이 200일선인데요. 예. 200일선을 갖다 뚫고 내려왔었다가 한번 다시 트라이 했다가 안 되고 이러한 사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달러가 강으로 가다가 한 며칠 더 조정받다가 또 지금 해서 터치하죠. 머리를 딱 맞대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거 뭐죠? 또 단기 하락 추세선하고도 맞물리는 예. 1레벨이 와놓으니까 달러도 지금 여기서 쉽사리 승부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1,150원이 깨지려면은 이렇게 한번 반등 시도를 나오던 달러가 확연하게 이제 훅 부러질 만한 뭔가 뉴스 재료가 동반된 달러 약세 조짐이 나타나든가 예. 아니면 주식이 진짜 훨훨 날아가면서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1, 2천 원씩 땡겨주는 매일 땡겨주든가 예. 이런 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승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유효하고 예. 특별한 과매도 국면은 아니에요. 주간 차트상으로. 예. 더 밀려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크게 봐서는 박스권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환율에서 박스권에서 잘 맞는 기술적 보조 지표는 제가 봐서는 또 스토캐스틱입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잘 맞는데 얘가 보면은 지금 또 어때요? 한번 또 접힐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쯤 왔으면은. 예.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1,150원을 갖다 내가 한번 밀어보겠다 하는 쇼플레이는 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그렇다고 위로 튀어 오르기에도 지금 이제 좀 무거운 상황이죠.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사연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 5일, 20일, 60일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거는 예. 여기 와서는 아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80원 오면 팔아야겠다 싶은 사람들도 많은 거고, 그죠? 또 이렇게 뭐 한 60원 아래 50원대 초중반에서 매도 쳤던 사람들은 지금 아직 손절을 안 하고 있다면은 다시 그 위치 오면 본전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꼬물거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봐서는 결국 뭐 주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식이 여기서 짧게 조정 끝내고 외국인 매수세 동반된 지수 급상승 추세 재개로 간다면은 환율은 다시 아래쪽으로 트라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거고. 근데 수출 지표가 오늘까지 나왔네요. 예. 20일까지 나왔는데 참 우리나라 저 수출입 지표는 빨라요. 예.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전년비 플러스였는데 돌았죠. 지금 다시 또 마이너스 0. 얼마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하순 열흘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또 그게 끼어 있어서 설까지 끼어 있어서 뭐 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전년비 어지간하면 플러스 놔줘야 될 방안인데 그 기사 댓글 중에 더 나빠질 수출이 아직도 있더냐 뭐 이런 그것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1150
당장 밑으로 내다보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당국도 좀 잘하죠. 외환당국 잘 하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예, 최대한 제가 봐서 국내 많은 부처 가운데 제일 잘하죠. 예. 제일 잘해요. 음. 어지간하면 저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국제금융 라인만큼은 칭찬하시는 거 보기가 힘든데. 예, 이건 참 잘해요. 우리 이렇게 안정적인 환율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또 몸담고 계셨기 때문에 섭리를 또 잘 아시니까요. 예, 그렇게 하는데 알다 보면은 많이 알고 관심 있다 보면은 못마땅한 점도 많을 텐데 잘하죠. 예, 잘해요.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당국 하시는 분들. 이제 뉴욕 증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혹자들은 그래요. 오늘 시장이 밀려버리는 게 어제 미국이 안 올라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댓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미국이 어제 또 시원하게 또 신고가 경신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또 이 중국의 우한 폐렴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때요? 근데 지금 역외 선물은 좀 밀리면서 뭐 가고 있다는 얘기를 네, 좀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시간의 질선물은 좀 마이너스 다우가 한 100포인트 정도도 밀릴 수 있는.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참 토달기가 어려운 강세장이었는데 예, 기술적으로 찾아지는 그 하나는 이겁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S&P 500 주간 차트에서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어요. 언제부터?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예. 그 주간부터 해서 펼쳐봤더니만 이 안에 지금 캔들이 몇 개 들어가느냐? 정확하게 55개가 들어갑니다. 55개. 1, 2, 3, 5, 8, 13, 21, 34, 55로 쭉 이어지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예, 앞에 두 개 숫자 막 더해가는 거. 예, 거기서 뭘 어떻게 나누고 뭘 어떻게 곱하니까 자꾸 618, 382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어떤 피보나치 조정 레벨의 근거도 나오곤 합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구간이 나름 변곡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죠? 이때 해서 뭔가 요 구간마다 조금 시장의 성격이 약간씩 달라지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변곡 가능성 제일 싸늘한 변곡은 갑자기 추세가 아래쪽으로 가는 확 거죠. 꺾이는 거죠. 두 번째 변곡의 가능성 겁나게 달려왔으니까 좀 숨고르기 하자 하면서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세 번째 또 하나의 변곡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변곡이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는 완전 버블장으로 가는 거. 셋 중에 어느 쪽의 가능성이 큰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과매수 국면이죠. RSI는. 예, 물론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어도 한 두어 달 더 달리는 이 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 제 얘기는 오죽하면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가파르고 월가에서 지난 주말에 너무 고요한 미국 증시 2018년 급락장 직전과 유사하다 하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1995년 12월 1일 날 끝났던 그 랠리가 예, 거의 100일 가깝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1%의 등락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고 쭉 오르기만 했던 랠리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번 지난 1월 16일 지난 주말까지 나왔던 이 랠리는 거의 역대급으로 한 9번째 해당하고 예, 특히 2015년 이후로 따지면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억하는 게 2018년 1월 25일까지 이어졌던 이 랠리. 그랬다가 2018년 2월에 쿵 한번 자빠졌던 기억 나시죠? 그다음 2018년 그 해 또 뭐죠? 10월 9일까지 이어졌던 랠리. 이거 자빠졌던 그 기억 나십니까? 저기 제롬 파월 입에서 알스타 예.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하고 나서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막 빠졌다. 밀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월스트저널은 이러한 고요한 장세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 세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대선, 그리고 너무 주가가 급등했던 테슬라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역배팅을 할 수 있는 거. 뭐 테슬라나 비욘드 미트 같은 종목들. 아르헨티나 또는 터키 같이 위기를 겪는 나라의 위험이 전이되는 가능성. 요렇게 세 개를 언급했고 요 아래쪽 박스는 거기다가 월스트저널의 지적에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장이 이게 판이 깨질 수 있는 변수는 가능성. 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격화. 이거는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군부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좀 걱정되는 겁니다.
정부의 뭐 정책 방향성과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친구들은 소속이 피아가 구분이 안 돼. 소속이 뭔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받는 돈으로 이렇게까지 무기도 사고 조직을 갖다 꾸려가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뭔가 궁지에 몰려 있고 벌써 이렇게 손발 묶여 있는 듯한 이란 정부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시아판에 극단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도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만 이 소셜 언레스트, 사회적 불안이라는 것은 계속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화두죠. 홍콩이나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이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이게 이제 딴 거 없어요. 돈 잘 풀리니까, 시장 그동안 변동성 낮았으니까, 환율도 잘 안 움직이니까 캐리 트레이드를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금리, 연준이 당장 금리 올릴 일 없어 보이니까 초단기 금리 싸게 빌려서 장기 투자해도 금리 리스크 없고, 예. 이 장들이 굉장히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는 장을 만들어 왔는데, 조정의 빌미가 보여서 여기저기서 기계마다 좀 팔자, 좀 줄이자라는 주문이 나온다면은 조금 시장은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올 수밖에 아슬아슬한 없는. 거죠. 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다 보여줘. 그러니까 뭐든지 예, 다 누가 뭐 이런 얘기를 기사에 또 올렸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해봤는데 재미가 없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끝낼게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탄핵소추안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뭐 현실성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 의석수 자체에서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거 뭐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한 대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 무슨 뭐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는 결의가 됐고 이제 상원 넘어서 상원에서조차 대통령 탄핵돼야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쉽지가 않죠. 민주당에서도 뭐 그 뻔한 정치 공학을 다 몰라서 이렇게 판을 이끌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단지 이 과정에서 최대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매체가 CNN 아닙니까? 그렇죠. 뭐 뉴욕타임스하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예? 상원 투표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 갖다가 리무브 트럼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만 51%가 찬성, 45%가 반대,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흑인들은 거의 86%가, 거의 다네요. 히스패닉도 65%, 근데 백인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백인도 42%나 그러니까요. 나온다는 게 그가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이렇게도 나오네요. 지금 이 질문은 추가 증인이 필요하냐, 상원 그 과정에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존 볼턴 같은 사람이 좀 증인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대해서 뭐 당연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스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디펜던트 같으면 이제 무당파입니다. 무당파들도 한 70% 가까이, 그래 좀 더 증인을 갖다가 다양하게 불러가지고 자세히 좀 듣고 가자. 여기 이제 공화당 중에서도 48%라서 아니오보다 더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NN은 지금 신난 거예요.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어떤 수치가 나오니까 여기 여론조사는 믿어줘도 되겠죠. 어디 같지는 않겠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